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도 늦은 저녁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일찍 올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 진짜 핑계가 아니고 제가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좀 이른 시간에 찍어서 영상을 업로드해드리면 보시는 분들도 바로바로 편한 시간대 보실 수 있고 한데 그게 좀 물리적으로 좀 힘들다는 점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늦은 밤중에 또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조금 영상이 매번 그렇지만 조금 길긴 하겠지만 그래도 재밌는 얘기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유튜브 영상에 대한 댓글들 잠깐만 보면 10년 힘들다, 5년도 힘들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ABL 바이오 한올 갈팡질팡하다가 한올 잘못 판단해서 기회비용 낭비한 셈인데 앞으로는 모르죠? 라고 하시는데 네, 모릅니다. 저는 모르고요. 어떻게 될지 가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회비용 평생 만약에 주식 하시면 수십 번 놓치실 거예요. 네, 적응하셔야 됩니다. 아쉽다고 못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서 주식 못합니다. 매번 놓치는 것만 같아서. 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다. 항상 오르는 종목만 내가 잡을 순 없다. 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그걸 떨쳐낼수록 주식이 재밌고 좋은 종목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바이 파이어님께서는 두바이에 계시는데도 저에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세요. 슈퍼땡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저런 내용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엄민용 위원님의 대단한 영향력도 말씀을 해주셨고 한올바이오 파마 상업화를 엄민용 위원님은 안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로이반트가 TED 상업화를 생각하고 있는 근거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엄민용 연구위원님과 반대로 가서 제가 얻을 게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민용 연구위원님 말대로 상업화를 안 할 수도 있죠.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아직 나온 건 없고요. 하지만 저는 좀 상업화를 할 거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누가 맞는지 대결한다기보다는 누가 맞든 누가 틀리든 TED 상업화에 대한 얘기가 기업가치 하락이라는 건 분명히 지금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TED 상업화를 안 하면 가격은 하락을 할 거고요. 상업화를 하면 더 급등을 할 거고 지금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TED 상업화를 하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사야 될 이유가 없죠. 상업화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리스크가 커서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야 될 이유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결국 아이메로프로바트가 내년부터 임상 데이터가 공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레이브스병 너무 잘하고 있고 그레이브스병 얘기 좀 이따 더 할 텐데요. 아무튼 시장성도 크고 상업성도 크고 아주 크게 보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화 TED 안 하더라도 충분히 떨어진다면 더 매수할 타이밍이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열심히 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한 번 더 오더라도 저는 괜찮다. 지금 제가 4년째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더 모을 수 있다. 난 더 기다릴 수 있다라는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빚내서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기다리시려면요. 아무튼 두바이 파이어님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은독수리님께서 투자 원칙 제 거를 만드신다면 실패를 안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과찬이시고요. 겸손하게 준비하면서 투자 철학 제대로 정립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항상 제가 손에 책을 안 놓으려고 노력을 해요. 특히나 장기 투자를 위한 전통적인 투자자분들이 쓰신 책들. 물론 저와 맞고 저와 다르고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그래도 배워가려고 노력을 하고 끝까지 책을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독수리님 저한테 너무 과찬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슈퍼땡스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바이오 강세장이라 그렇지 아니었으면 벌써 물량 나왔을 듯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세장인 섹터들이 있고 약세장인 섹터들이 있잖아요. 약세장인 섹터들은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반응이 없고요. 강세장인 섹터들은 아무리 실적이 안 나와도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고 그런 게 주식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중복되네요. 시황보다 종목에 집중해서 오늘 종목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종목으로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용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죠. 반복 학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투자 철학이든 아니면 하늘바이오 파마에 대한 내용이든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내용들 가끔씩 꺼내드리면서 또 반복하고 다시 한번 잊을 때쯤 꺼내드리면서 또 반복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바이오 파마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도 하시고 투자 철학도 정립해 나가신다면 잃지 않는 투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손절하거나 뭐 단타를 치거나 뭐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투자를 앞으로 쭉 해나가심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늘바이오 파마뿐만이 아니라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텐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뭐 강땡영님은 역발상 투자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뭐 역발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메모리 800만원님께서는 또 저에게 든든한 이 국밥 한 그릇을, 곰탕 한 그릇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짜 참 메모리 800만원님 덕분에 정말 기대감에 유튜브 찍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오늘 자료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메모리 800만원님과 함께 그 은독수리님 그리고 두바이파이어님 다 슈퍼땡스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영상을 또 힘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뭘 준비했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TED 상업화를 생각하고 있는 근거들, 로이반트가 TED 상업화를 생각하고 있는 근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공격적인 얘기, 그러니까 생각은 보수적이고 추정치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조금 공격적인 얘기와 함께 여러분들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아무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뒤에 보시면 알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지. 일단은 로이반트가 TED를 상업화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근거들 추정인데, 이거의 자료는 업데이트 콜, 지난 11월 11일 날 진행된 실적 발표 업데이트 콜을 근거로 나온 얘기들입니다. 멘트들 중에서 이 TED와 관련된 멘트들인데, 그 중에서 이 상업화를 로이반트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고 제가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대되는 얘기도 좋고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의 투자 판단에도 도움이 되고 각자의 투자 판단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공유하는 건 참 좋은 토론 문화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중간중간 멘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작은 업데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TED 연구는 올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라고 했고요. TED 연구는 올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환자, 마지막 방문이 오늘로 매우 가깝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까지 멘트만 보시면 오늘 마무리된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된다는데, 그러면 데이터 발표가 TED 연구가 올해 마무리된다는 건 임상이 올해 끝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임상에 대한 데이터 분석까지 올해 끝난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환자의 마지막 방문이 오늘로 매우 가깝다. 그러니까 11월 11일로 매우 가깝다라고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투약이 다 끝났을 것 같고 데이터 분석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두 번째 연구의 주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첫 번째 연구의 주요 데이터 보고를 보류할 것입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데이터 발표가 내년 상반기로 밀린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 주에 DS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보시고 나서 아니다, 하늘바이오 파마는 제대로 발표를 할 거다. 왜냐면 우리나라 공시 의무 시스템, 공시 의무 사항이 임상 데이터 발표는 공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발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늘바이오 파마의 시계열은 바뀐 게 없다라고 레포트를 쓰신 적도 있고요.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TED, 특히 GD, 그레이브스병 분야의 변화하는 경쟁 환경으로 인해서 저희는 더욱 신중한 접근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제넥스도 지금 그레이브스병 가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게 바토클리맙 GD 데이터 보고 이제 그레이브스에 대해서 진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제넥스가 그레이브스병 시장 큰데
그 바토클리맙 GD 데이터 그렇게 나왔어? 그럼 우리도 할래. 하고 이제 뒤늦게 진출을 한 겁니다. 이게 뒤늦게 진출한 게 경쟁 상황이 좋냐 안 좋냐를 따져고 보면 일단 이 FcRn 저해제에 대한 시장 확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성이. 이게 왜 좋냐면 만약에 이뮤노반트 혼자 가면 그런 게 있죠. 이뮤노반트 혼자 가면 혼자서 시장을 막 개척해야 되고 FcRn 저해제에 대한 그레이브스병 효과가 좋긴 좋은데 소문도 나야 되고 시장도 확장돼야 되고 막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뮤노반트의 영향력이 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근데 만약에 알제넥스 같은 비브가르트 같은 미리 자리를 FcRn 저해제 자리를 잡은 약물이 같이 뒤늦게라도 와주면 그 FcRn 저해제라는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파도가 치면 바다에 있는 모든 배가 다 들어 올려지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FcRn 시장이 더 확장될 수 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회사 FcRn 저해제를 투약 만드는 모든 회사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경쟁 환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직접적인 경쟁이 될 거냐? 경쟁 안 되죠. 네,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그 지난번 데이터를 보시면 이뮤노반트가 발표한 데이터 중에 IgG 감소 정도가 70%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그 항체 제거율, IgG 감소 농도가 70%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그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개선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아제넥스 경쟁사 아제넥스는 그 IgG 감소 농도가 70% 이하였고요. 그다음에 바토콜리맙은 70% 이상, 고용량에선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70%라는 기준으로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차이가 많이 나는 현상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아제넥스가 뒤늦게라도 들어와서 경쟁을 위협을 할 거냐? 절대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마켓쉐어를 가져가더라도 지난번에 DS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FcRn 저해제 자체가 처음에 시장 진입하는 게 워낙 영향력이 크고 자리를 잡으면 그 경쟁사가 들어올 시장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은 이뮤노반트가 훨씬 빠른 시간 동안 퍼스트 인 클래스를 유지를 할 거고 먼저 시장에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베스트 인 클래스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제넥스가 뒤늦게라도 들어온다고 해도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GD 분야 그래서 이제 접근을 취하게 됐다니까 데이터 공개 때문에 아제넥스가 뒤에라도 들어오니까 우리는 공개를 안 해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면 보고를 할 거다라고 했고요.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Q&A 시간으로 딱 뒤로 넘어와서 JP모건의 브라이언 창인가 아무튼 이분이 이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음 달 투자자의 날에 투자자들이 투자자의 날을 통해 무엇을 얻기를 바라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현재 전략을 좀 더 포괄적으로 요약하는 정도의 투자자의 날에 발표가 있을지 아니면 이뮤노반트의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나 새로운 전략 방향을 공개할 예정인가요? 했더니 맥클라인 CEO가 대답을 합니다. 네, 지금 모든 것을 공개한다면 투자자의 날은 즐겁지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 저희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마우스를 제가 샀는데 이게 제 컴퓨터 사정상 유튜브로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무서운 마우스를 쓰려면 이제 유튜브를 꽂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를 못 꽂아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마우스 사용하고 있어서 소리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키보드로 할까요? 차라리. 아무튼 키보드는 잘 안 되네. 아무튼 예. 엄청난 변화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함께하는 투자자들의 유형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사업의 다른 많은 측면도 분명히 다릅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를 온전히 전달하고 사람들의 상업적인 관점 얘기 나오죠. 상업적인 관점. 이게 뭐 그레이브스병 얘기일 수도 있고 TED 얘기일 수도 있어요. 환자 니즈 관점에서 과정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그들이 적어도 왜 우리가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 그렇게 기대하는지 그리고 블록버스터 기회의 본질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약물이 시장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투자자의 날에 와봐. 뭐 이런 얘기죠. 아시다시피 그때쯤이면 업데이트나 다른 새로운 소식들을 공유할 수 있겠지만 몇 주 안에 아니면 한 달 안에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가 좀 중요하죠. 투자자의 날 그때쯤이면 업데이트나 다른 새로운 소식들을 공유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투자자의 날 그때쯤이면 업데이트나 다른 새로운 소식들을 공유할 수 있겠지만 이라는 말은 투자자의 날이 되기 전에 여기 보시면 뒤에 몇 주 안에 아니면 한 달 안에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될 겁니다 라는 게 뭐예요? TED 상업화 발표가 나든지 TED 데이터 공개가 일부 공개가 되든지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얘기가 되든지
아니면 아이메로프로바트 지금 임상 확장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질병에 대한 확장 데이터가 나오는지, 새로운 질환 확장에 대한 발표가 있든지, 아무튼 몇 주 안에 또는 한 달 안에 어떤 상황이든지 뭔지 제가 뭐가 공개될지 모르겠는데 뭐가 공개가 되긴 될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 아니면 뭐 이뮤노반트가 12월 11일 날 공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때 하든지 그쯤 전에 하든지 언젠간 공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20일인데 한 2주 남았나요? 2주에서 3주 좀 된 것 같아, 남은 것 같은데 3주 정도 남았네. 딱 3주 정도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언제 공개가 될지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나오죠. 저희가 시장에서 돈을 빼면 안 되는 이유. 한올바이오 파마를 아직은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 2만원짜리, 3만원짜리가 45,000원이 됐다고 좋아라 하고 팔 때가 아니라는 거죠. 3만원대 사셨던 분들 50% 수익이거든요, 지금? 45,000원이면? 파실 겁니까? 50% 먹으려고? 파세요. 땡큐입니다. 많이 파세요. 제발 좀 팔아주세요. 떨어지면 저도 좀 싸게 사게. 어제 차트상 쌍봉을 그린다고 제가 보여드렸는데 오늘 바로 5% 상승이 됐죠. 쌍봉을 무시하고 올라갔습니다. 쌍봉을 못 그렸어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아침에 좀 쌍봉 그리는가 싶더니 오전장 9시 반부터인가 10시부터인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불안하다. 이거 쌍봉 안 그릴 것 같다 하더니 결국 5%가 올라버렸습니다. 저 그래서 싸게 못 샀어요, 오늘. 돈도 없었고요. 살 돈도 없었고, 일단은. 뭐 월급이 들어와야 사는데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싸게 사야 되는데 싸게 못 샀어요. 아무튼 아쉽긴 하지만 5% 올랐습니다. 또 뭐 기회가 있겠죠. 12월 11일이면 3주가 남았으니까 그때 뭐 미국 바이오텍 회사들이 한번 출렁일 수도 있고 트럼프가 바이오 한번 더 때려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사이로 바이오 투심이 좀 약해지면 또 하락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45,000원이 내일 5만원이 되고 그 다음날 51,000원이 되고 계속 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조금 하락했으면 좋겠어요. 제 월급날 들어올 땐 좀 싼 가격에 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5만원이 되든 55,000원이 되든 제 월급이 들어오면 한올바이오 파마를 살 수 있는 할당량 분의 월급은 얼마가 됐든 가능한 가격대의 개수를 살 건데 아무튼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나오죠. 저희가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를 아직은 팔 때가 아닌 이유. 물론 나중에 그럼 2, 3주 안에 뭔 데이터가 공개되면 팔아야 되냐? 뭔 데이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뒤에 또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아무튼 뒤에 더 읽어볼게요. FCR에는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지금까지 거의 이거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이 띄어져 있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FCR에는 지금까지 거의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FCRN이 자감력 질환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B가 더 중요해요. 그러한 데이터 품질을 바탕으로 출시된 최초의 FCRN은 엄청난 우위를 점했습니다. 어디 말하는 거예요? 아제넥스 말하는 거죠. 아제넥스. 뭐예요? MG, CIDP. 이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제넥스가 FCRN 저해제로서 최초로 약물을 출시를 하면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최초로 출시된다는 점에서 자리를 잘 잡아서 마켓 시어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로이반트는 이미 FCRN 저해제 시장에서 미리 특정 질환에 대해 시장 선점 출시를 한다면 엄청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TED가 지금 FCRN 저해제에서 바투클리마비 퍼스트 인 클래스죠. 물론 아제넥스보다 부작용은 좀 있을 수 있지만 퍼스트 인 클래스죠. 부작용을 왜 무시해도 되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TED라는 질환은 이렇게 중증근무력증이나 CIDP처럼 만성질환자들이 아니고요. TED는 안구 돌출 정도를 좀 감소를 시켜놓으면 나중에 경과를 좀 지켜보고 얘가 만약에 감소된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약물 투여 안 해도 되고요. 중간에 끊어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4주를 딱 투여를 했어요. 투여를 했더니 투여하고 나서 안구 돌출 정도가 싹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감소된 상황에서 바토클리마블을 계속 투여하는 게 아니고 딱 24주간 투여했는데 감소가 됐으면 상황을 지켜봅니다.
감소가 됐구나. 얘가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약을 더 투여하지는 않는다라고 감소된 상황으로 꾸준히 있습니다. 꾸준히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나중에 재발난다. 그럼 다시 투여를 할지언정 계속 투여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투여하면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난 이후에 투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 부작용 이슈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거죠. 로이반트가 이뮤노반트가 임상실험을 진행할 때 그 바토클리맙에 대한 부작용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작용이었거든요. 물론 투여할 때만큼은 바토클리맙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충분히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라는 그 콜레스테롤 조절 약물로 충분히 부작용이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투여가 돼서 증상이 좀 완화가 되면 더 이상 투여를 안 해도 되는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아제넥스보다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이슈에서 자유스러워요. 그래도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부작용 자체가. 그러니까 약물을 출시하지 못할 정도의 부작용은 절대 아니다. 옛날에 한투증권이었나? 거기서 이제 뭐 에이프릴 바이오를 미시는 그 애널리스트 분인데 바토클리맙은 안 되고 한올은 안 되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바로 한올이 반박 자료로 공지사항으로 띄웠죠. 우리 안정성 검증된 약물이다라고 띄웠습니다. 아무튼 부작용으로 인한 이슈 때문에 약물을 투여를 못할 정도, FDA 승인을 못 받을 정도는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먼저 출시를 한다면 엄청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로이반트님이 알고 있다. 그렇다면 TED 미리 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로이반트님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온 거죠. TED를 상업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도미닉이라는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훌륭한 분기 실적 축하드립니다. 야스민 라히미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했나봐요. 도미닉입니다. TED 데이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곧 발표될 연구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어떤 발전을 기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맥클라인 CEO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내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얘네들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임상 초기 첫 번째 3상 임상 데이터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데이터 확보되면 어떻게 돼요? 한올에 공유를 해야 돼요. 한올에 공유를 해야 되면 한올은 공시를 해야 됩니다. 한올에 공시를 하면 그때는 한올은 일본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고요. 그러면 라이센스 아웃 딜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일본 참고로 경쟁약 비리디안의 그 갑상선 암병증 치료제 경쟁약은 비리디안 회사에서 만든 게 지금 일본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한올과 똑같이 임상 3상을 통과한 약물이고요. 승인 신청만 남은 약물인데 비리디안 약물은 계약금만 1,000억 원 가까이 됐어요. 900 몇십억이었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한올도 공유를 받는 순간부터 일본의 상업화 준비를 시작을 할 거고 그럼 라이센스 아웃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데이터가 된다. 상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TED 경쟁 구도는 상당히 비교적 높은 편이고 IGF-1R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IGF-1R의 효과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지만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분명히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분명히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한 거는 글씨 크기를 더 키워서 강조시켜도 될 만큼 분명히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여지가 있다. 색깔도 바꿔볼까요? 분명히 여지가 있다.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분명히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IGF-1R 태폐자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유효성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알고 있어. 하지만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미충족 의료 수요가 충분하다. 투약을 받아야 함에도 안정성 때문에 투약 못 받는 환자들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따라서 경쟁 환경의 맥락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고자 한다. 의미 있는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겠어요? 안정성 데이터죠. 안정성 데이터. 이 말인 즉슨 안정성 데이터 보겠다. 안정성 데이터 위주로 보겠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안정성 확보되면 분명히 여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시장에 침투할 미충족 의료 수요의 여지가 있다. 이 말은
상업화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될 수 있죠. 그죠? 시장성 충분하다. 이렇게 시장성 충분하다. 상업화할 만큼의 시장성은 충분히 있다. 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 한마디에서.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그냥 쓱쓱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멘트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이 사람들은 안정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IGF-1R보다 분명히 효과가 안 좋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유효성 면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왜 상업성이 있다고 보여지느냐. 안정성 측면에서 분명히 환자들이 투여를 못 받는 사람, 태폐자의 부작용 때문에 환자들이 투약을 못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런 경쟁 환경의 맥락에서 IGF-1R보다 효과는 떨어지지만 안정성은 충분히 우리가 높은 그런 경쟁의 환경의 맥락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고자 한다? 안정성 데이터를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안정성이니까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 또 다른 점은 그레이브스병에 경쟁이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 연구를 통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레이브스병 환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TED 연구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레이브스병과 TED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능한 방식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 관점에서 나온 데이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TED 데이터를 확보하고 파트너와 협의하면 바토클리맙 출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파트너가 누구예요? 한올바이오파마죠. 그죠? TED 데이터를 확보하고 파트너와 협의하면 바토클리맙 출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안정성 데이터가 긍정적이라면 파트너와 협의해서 바토클리맙 출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그 말은 안정성 데이터가 있다면 파트너 한올바이오파마와 얘기해서 바토클리맙 우리 출시하자. 준비됐냐? 우리 출시하자. 라는 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제넥스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레이브스와 TED 모두에서 비브가르트를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레이브스에서 1402를 출시하면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겠죠. 1402를 통해 TED를 추진하는 것과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바토클리맙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두 가지 다른 문자로 이중시장을 공략하는 것의 단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질문인가봐요. 그죠? 질문인가봐요. 그러니까 1402로 그레이브스를 가고 바토클리맙으로 TED로 가고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이중시장을 다른 약물로 공략하는 것의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맥클라인이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초록 발표 진행을 통해 발표되는 TED 데이터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초록 발표 진행을 통해 발표되는 TED 데이터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록 발표가 뭐예요? 초록 발표 진행이 뭐예요? 지금까지 데이터 나오면 출시하겠다. 네, TED 바토클리맙 데이터 나오면 출시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데이터 나오면 출시하겠다는 바토클리맙과 1402를 양분해서 출시하겠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서 TED 상업화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생각은 하고 있구나 라는 대목을 볼 수 있고요. 리링크 파트너스의 토마스 스미스라는 분이 질문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진전을 축하드립니다.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D 프로그램과 경쟁 환경과 관련하여 최근 IL6 계열에서 확인한 데이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는지 아니면 SATSA로 해당 데이터 세트를 승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바토클리맙 데이터 기대치 어떻게 생각 아무튼 잘 보시면 다른 메커니즘 증명 가능성에 대해 논평할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IL6 말을 조심해야죠. IL6 연구에서 위약 반응이 눈에 띄게 높았는데 이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체적 논평은 없습니다. 경쟁 환경의 관점에서 볼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TED의 경쟁 강도는 실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IGF-1R 효과적이지만 이게 비가역적 청력 소실 등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한 안정성과 내약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TED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안정성과 내약성에 대한 우려. 우리는 TED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또 나오죠. 안정성과 내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뭐가? 태폐자가 지우더라도 IGF-1R, 이 태폐자 약물이죠. 태폐자 약물에 대한 안정성과 내약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TED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성과 내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약물의 안정성과 내역성에 대해서는 시장성이 충분하다. TED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정성과 내약성을 IGF-1R에서는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높기 때문에 IGF-1R을 투여하지 못하는 환자군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TED 시장에서 안정성에 대한 논란의 이슈가 있는 그 TED 시장에서 우리의 바토클리마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말은 우리의 바토클리마비 상호파로 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상호파를 했을 때 이 TED라는 질환 환자들에게 투여를 했을 때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를 해서 투약을 했을 때 우리의 시장성이 얼마나 될지 집중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TED에 대한 상호파를 아예 그냥 못 본 척하고 TED 상호파 안 할 것 같아, 바토클리밥 상호파 안 한다며, 아이메로프로바트에 집중할 거야 라고만 막연하게 그냥 툭 결론을 내리기에는 멘트들이 TED 상호파를 고려하고 있는 멘트들이 너무 다 있고요. 그리고 로이반트도 충분히 알고 있고 바토클리밥 상호파에 대한 이점과 뭐 단점이라는 것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테페지아에 대한 약물이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TED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TED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어떤 기사였냐면, 알테오젠 관련한 기사였거든요. 알테오젠 관련한 기사였는데, 한번 검색을 좀 해볼까요? 제가 나왔던 기사들이, 오늘 영상은 좀 길 거예요.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할 말은 다 하고 자야겠습니다. 1조. 이렇게 치면 나올 것 같은데. 2028년 1조 원. 이게 오늘 기사인가? 아, 이건가요? 아닌가? 뭐였지? 아시아투데이? 이거였나? 아무튼 제가 봤을 땐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코노미 연간 로열티 1조 원 청신호, 이거 있죠? 네. 내년부터 로열티 전망하면서 아이고, 너무 크게 했네. 자, 보시면 어디 보자. 여기에 보시면 매년 1조 원 이상이 온다는 얘기다. 제가 아까 본 기사가 2028년 1조 이렇게 치면 나오려나? 2028년 1조. 여기 있네요. 하나증권 이건가요? 연간 로열티만 1조. 한국경제TV에서도 하고. 이게 어떤 분이 이게 하나증권에서 이게 뭘 쓴 거군요. 저도 이제 알았네요. 아무튼 2028년부터 1조 원이 전망된다, 이 얘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증권이 여기 멘트에 보면 2028년이면 기술료 수익만 1조에 달할 전망이어서 목표주가 64만 원을 상향한다. 자, 보시면 그럼 알테오젠 시가총액을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약 29조 8천억 원, 30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다 수익이실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보세요. 알테오젠 시가총액 30조 원. 그리고 2028년부터 로열티 1조 원 수익한. 자, 어디 한번 볼게요. 제가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가총액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알테오젠 너무 좋은 기업이잖아요.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 수출 계약을 계속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제형 변경 플랫폼이라는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엄청나게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시장, 제가 비교를 하긴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가속 승인 여부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는 봐요. 근거는 뭐냐? 지난번 업데이트 콜, 방금 위에서 설명했던 업데이트 콜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뭐가 있냐면, 로이반트 CEO가 강조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레이브스병 때문에 치료가 안 되면 질병이 이제 생명이 위험한 질환들을 많이 앓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데이터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거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도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돼요. 아무튼 다른 갑상선 암은 몇 퍼센트 발병 위험이 높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 다들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얘를 방치해 두면 생명과 직결된다. 근데 방치를 해둘 수밖에 없다. 지금 왜? 치료제가 없으니까. 항갑산선 약물이라는 약물을 투여를 해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약 70%의 환자들은 반응을 하는데 약 30%의 환자들은 반응을 안 한다. 그 환자들의 숫자가 33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그런 환자들은 앞으로 다른 질병으로 확장이 돼서 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더 다른 질병의 위험에 더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약이 없어서 생명과 위험에 직결이 되는 그런 질환들을 앓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FDA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약도 없고 해당 대상 질환 환자들에 대한 약도 없고, 이 약이 유일한 약이 치료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환자들은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질환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거나 아무튼 확장이 돼서 더 생명에 위험한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은 많은데, 그럼 얘네 승인을 좀 빨리 해줘야겠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기 때문에. 언맨 니즈, FDA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언맨 니즈잖아요. 언맨 니즈가 높기 때문에 이 약물 빨리 가속 승인할 필요가 있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속 승인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가정이 이 가속 승인 여부가 된다면이라면 좀 더 빠른 시일에 당길 수 있다는 거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도 가속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은 이거 알테오젠 시가총액 30조 원이랑 로열티 28년부터 1조 원, 이것만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논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만 명의 미충족 의료 수요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그러면 2027년에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3상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고, 가속 승인 시에는 2028년에 출시가 가능합니다. 그죠? 자, 2028년에 출시가 되면 약 33만 명의 한 초기 출시 연도니까 한 5% 정도 할까요? 아니면 일단 33만 명의 엊그제 김민정 연구위원님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FcRn 저해제 중에서, 아니면 다른 질환약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중에서 먼저 시장에 진입을 하면 그 질환의 약 70%를 먼저 진입한 약물이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럼 70%만 가져간다고 쳐볼게요. 그럼 몇만 명이죠? 70%면 33만 명의 70%면 23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쵸? 네, 23만여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23만여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초기에 딱 약물 출시되자마자 23만 명한테 투여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뭐라 그럴까요? 몇 명을 잡아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볼까요? 한 10%? 15% 잡아볼까요? 15% 보수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5%를 잡아보면, 23만 명의 15%를 잡아보면 몇 명일까요? 3만 명? 3만 명이 좀 넘나요? 한 4만 명 할게요. 4만 명. 대충 4만 명, 20% 좀 안 되는 수준이다. 약 4만 명 정도 초기 투약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면 지금 이 표가 뭐냐면 비브가르트의 약가입니다. 약가. 비브가르트 약가. 여기 오른쪽 도표에 29만 7,138달러 있죠? 이게 달러 기준이거든요. 이게 1인당 약가입니다. 비브가르트 약가. 그러면 계산을 간단히 할 수 있죠. 297138을 138명의 8월 달러를 4만 명을 초기에 투여를 할 거 아니에요. 곱하기 4만 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의 환율이 1350원이다 가정을 해서 약가를 계산을 해보면
초기 투약이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97,138 곱하기 4만 명 곱하기 1,350원 곱하면 얼마예요? 16조 원. 16조 원이라는 돈을 가져가게 되는데 언제요? 2028년에 출시됐을 때. 물론 하반기에 출시되면 2029년일 수도 있습니다. 29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늦어도 2029년이에요. 늦어도 2029년인데 2029년에 얼마? 매출이 16조 원. 자, 그러면 한울과 로이반트의 계약 구조상 순 매출의 10%, 물론 15%라고도 얘기하는데 보수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죠. 순 매출의 10%를 로열티로 지급을 받기로 돼 있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16조의 로열티면 1.6조. 자, 2028년에 로열티 1조 원 수익 가능하면서 30조 원의 알테오젠 시가총액이 갔어요. 자, 2028년, 늦어도 2029년에 로열티 매출이 1.6조 원인데, 한올의 지금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한올바이오 2조 3천억 원. 2조 3천억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조 3천억 원. 한올 현재 시총 2조 3천억 원. 같은 2028년 9년경 로열티가 1조 원이 넘는데 그것도 이거 지금 뭐만이에요? 그레이브스병만이에요. 물론 알테오젠의 지금 시가총액 30조 원에는 뭐가 있냐면 키트로다에 대한 로열티 매출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빅바이오텍들에게 계약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다. 다른 질환들에 대한 빅바이오텍, 다른 플랫폼, 그러니까 타겟 기전들에 대한 추가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올해 안에 있겠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30조를 간 거예요. 그럼 한올은 프리미엄의 여지가 없나요? 그레이브스병 말고? 아니죠. 지금 류마티스, 쇼그렌, 루푸스, MG, CIDP. MG, CIDP는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류마티스 경쟁력 없죠. 루푸스, 한올이 퍼스트 인 클래스로 지금 노리고 있죠. 그 다음에 쇼그렌도 퍼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는 있지만 다른 약물이 좀 시기가 비슷해서 출시 시기가 그렇게 늦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쇼그렌 증후군도 있죠. 베스트 클래스까지 노리고 있는. 그리고 추가적인 임상들을 지금 소규모 데이터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확장을 지금 공개는 안 돼 있지만. 그것도 업데이트 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 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무튼 한올도 질병 확장성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로열티도 또 생긴다. 일본 시장에 대한 로열티도 있죠. 이거는 지금 미국에 대한 약간만 얘기를 한 거고요. 일본 시장에 대한 데이터도 또 있어요. 일본 시장의 데이터도 또 있는데 그것까지 계산도 안 했습니다. 중국 얘기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은 워낙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이게 미국 유럽 약가거든요. 아무튼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워낙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빼더라도 지금 그레이브스병만 1.6조 원이고 한올도 충분히 질병 확장성이 있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한올의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원이래. 지금 현재 기준. 알테오젠 30조 원이고. 자,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그 차이죠. 알테오젠은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제형 변경 플랫폼 특성상 실패 확률이 낮고 계약만 되면 다 성공할 것 같은 프리미엄이 있는 거고 한올바이오파마는 신약 개발이고 임상에 대한 데이터 확률이 임상에 대한 데이터로 신약 개발이 엉그러질 수도 있고 불확실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는 져요. 근데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사실 바토클리마브로 질병 변형 가능성까지 본 거예요. 질병 수정. 그러니까 질병 수정이라는 게 뭐냐면 질병의 경로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질환이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로 해서 질환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바토클리마브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를 봤더니 A에서 B, B에서 C로 가는 게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D까지 가는 증상이 안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은 평생 관리해야 된다는 질환이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바토클리마브를 투여해봤더니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치료 같은 효과가 나오는 게 치료, 완치 같은 효과. 그래서 관해라고 하잖아요. 관해.
완치랑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관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이라서 아무리 실패 확률이 있다고 해도 신약이라서 실패 확률로 할인을 해야 된다고 해도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기대감만 해도 이 정도인데 아무리 할인을 해도 알테오젠이 30조 원인데 지금 2028년에 지금 1조 원이 된다는데 로열티가 1조 원이라서 시가총액이 30조 원 프리미엄을 받고 30조 원이라는데 지금 한올은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렇게 되는데 2조 3천 물론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경쟁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할 수 있죠. 근데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로 그레이브스병을 노리고 있는데 경쟁이 아무리 생겨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경쟁까지 다 감안을 했잖아요. 70% 시장에 침입할 거다. 23만 명인데 그중에 15% 초기 투약만 받을 거다. 그러면 간단하게 약 4만 명 정도 된다. 할인할 거 다 할인했단 말이에요. 그죠? 약가도 이것보다 좀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래도 1조 원 정도 로열티를 받고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할 수는 있는데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2조 원이랑 30조 원이면 15배 차이입니다. 거의 10배 좀 넘게 차이, 13배 정도 차이, 14배 정도 차이 나나? 아무튼 그 정도 차이가 나요. 13배 정도 차이가.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 이뮤노반트는 그럼 또 왜 안 올라가냐? 이뮤노반트도 그럼 먼저 갔어야지. 이뮤노반트는 미국에서 지금 시가총액 6조 원이거든, 이뮤노반트가. 이뮤노반트는 시가총액 6조 원이면 너무 작은 회사입니다. 너무 작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일단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 작은 회사에 많은 돈을 넣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넣기에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대규모 자금을 미리 넣기에는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투자자들을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너네한테 돈 맡겨놨더니 이렇게 작은 회사에 넣어놨어. 야, 이 회사 크게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 데이터 있어? 가져와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한테 투자를 한 사람들의 펀드 자금을 이제 주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뮤노반트에 많은 돈을 넣기에는 근거가 없고 정보 자체가 많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개인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건 뭐예요? 기대도 많이 되고 어느 정도 시장 가능성도 높게 보고 언맷 니즈도 크고 그러면 나는 미리미리 좀 사놔야겠다라고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보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만의 이점으로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레이브스병 신약 가치를 좀 계산을 해봤는데 이런 한올의 약이 너무 할인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할인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반만 따라가도 지금 할 말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이뮤노반트가 오르기 전까지 한올이 오르진 않겠지만 이뮤노반트가 먼저 반응을 해야겠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이점은 뭐예요? 지금 이럴 때 모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2027년에 30조 원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몰빵해야지. 집 팔아서 빚내서 몰빵해요? 그러면 2027년까지 대박이 날 수는 있겠지만 2028년 돼서 팔 겁니다. 근데 2030년 되면 100만 원, 20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주가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빚내선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빚내서 투자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고 가능한 여유 있는 자금들 열심히 아끼셔서 주식을 모아가는 게 더 현명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큰일 난 거는 외국인 기관들이죠. 한올바이오파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식 가격이 올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주식 가격이 올랐다. 내일 만약에 5만 원을 찍었어요. 문제는 외국인 기관들이 팔 물량도 많이 없어요, 지금. 지금 밑에서 사놓은 게 많이 없어서. 팔 물량도 없어서 주식 가격이 오르면 팔려는 주체가 많이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공매도 쇼커버링도 더 들어와서 더 급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근데 더 급등을 한다 그러면 공매도가 또 거기서 들어오겠죠? 공매도가 또 거기서 들어오면 나중에 2027년 되면 또 공매도 쇼커버링 또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공매도를 쳐서 팔 수는 없다. 지금 이 펀더멘털이면 2027년, 8년, 늦어도 2029년에 1조 원의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걸 공매도를 지금 쳐나간다? 나중에 주가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공매도 치는 사람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주가가 오르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으로 매수 매도하는 물량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관들 자금까지 같이 들어온다. 그런 날이 맞물리면 이제 급등까지도 나올 수 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뭐 45,000원, 5만원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뮤노반트 주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 12월 11일에 인베스터 데이를 좀 들어봐야겠지만 한번 그때까지는 안 팔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한번 기다려보자. 기다려보고 또 좋은 소식 상업화 된다는 얘기 나오면 충분히 더 시가총액 마켓 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 판단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투자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지금 빚내서 투자하고 싶고 당장이 금방 갈 것 같고 멀리 급등할 것 같고 하지만 투자 주의보 발령합니다. 절대 투자는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길었죠?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댓글,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 열심히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항상 필수죠. 그리고 슈퍼땡스는 지난번에 이제 은독수리님과 두바이파이어님과 메모리 800만원님 많이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특히 메모리 800만원님 너무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지금 뵌 적은 없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 다른 분들도 혹시나 영상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든든한 힘을 주고 싶다,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좋다, 열정적이다, 칭찬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슈퍼땡스 보내주시면 전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